안녕하세요. 오늘은 덤보랑 두부랑 저번에 영상에서 찍었던 그 교육을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간식의 중요성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려견의 어떤 특정한 행동 교정을 하고자 할 때, 특히 반려견의 심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행동 교정을 해야 할 때 이 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교육을 할 때 간식을 많이 쓰죠. 반려견이 좋아하는,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런 간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이 간식의 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간식의 힘이라는 건 간식의 가치예요. 간식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간식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돈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호자님께서 집에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또는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띵동 울려요. 문을 열어주고 나가보니 그냥 홍보 전단부를 나눠주는 명함이나 전단지를 이렇게 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 멘트를 하고 가요.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도 10번 20번씩 초인종이 울리면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부정적인 경험을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뒤에도 초인종이 울렸을 때 아예 그걸 무시하거나 초인종 문을 열고 나가서 다투게 될 수 있겠죠.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번엔 또 누군데? 이번엔 또 무슨 홍보를 할 건데? 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띵동 눌러서 나가보니 100원을 줘요. 또는 100원, 500원? 1000원을 이렇게 줘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냥 가버려요. 하루에 10번, 20번을 경험을 해요. 만약 보호자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가 조금의 돈을 주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초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것 같나요? 개선이 될 것 같나요? 저는 여전히 불쾌할 것 같아요. 왜 초인종을 누르고 돈을 주지? 라는 생각을 여전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5만원을 줘요. 5만원을 주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그렇게 하루에 10번, 20번을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돈을 주고 가요. 그러면 저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다음 초인종은 언제 울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초인종이 눌러지는 걸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같은 돈을 주지만 그 돈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그 불쾌감이 남기도 하고, 그 불쾌감이 아예 사라지고 오히려 그 초인종 소리가 더 좋아지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반려견의 심리를 변화시키는 행동 교정을 할 때는 적어도 10,000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간식을 보상물로, 광화물로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자 할 때, 특히나 심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행동 교정을 하고자 할 때 그냥 조금 먹기만 하는 간식, 냄새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사실 맛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좀 잘 먹는다 싶은 객껌을 잘게 잘라서 그걸 교육용으로 많이 써요. 우린 이렇게 100원과 500원 정도의 간식이 아니라 10,000원 또는 5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간식을 교육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 간식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간식 자체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더 맛있는 간식, 더 냄새가 강한 간식 또는 고기류의 간식을 준비해줘서 그걸 교육에 활용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음식물에 대한 흥미 자체를 더 높여줘야 합니다. 제가 이미 식습관 개선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료를 잘 먹는 반려견이 있고 사료를 잘 안 먹는 반려견이 있어요. 둘 다 간식은 잘 먹어요. 이때 누가 더 간식의 교육 효과를 더 크게 볼까요? 당연히 사료조차 잘 먹는 반려견이 간식의 효과를 더 크게 봅니다. 음식물 자체에 대한 흥미가 더 높기 때문이죠. 식욕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려견이 사료를 잘 먹지 않는다? 그러면 당장 어떤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사료부터 잘 먹는 상태가 되도록 식습관을 개선시켜줘야 합니다. 저는 반려견 교육에 있어서 이 식습관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반려견이 사료를 잘 먹지 않는다? 그러면 식습관 개선부터 하고 방문 교육을 하거나 다른 교육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료를 잘 먹는 건 교육에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간식 자체를 귀하게 여기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반려견의 어떤 행동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간식을 활용을 해요.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아침에도 간식을 주고, 저녁에도 간식을 주고, 산책을 할 때도 이유 없이 간식을 주고, 밥을 줄 때도 굳이 맛이 강한 간식류를 섞어서 밥을 주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말 간식의 효과를 극적으로 봐야 하는 교육 시간에는 간식을 그닥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간식의 효과가 줄어드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교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그 간식을 더욱 귀하게, 심지어 사료조차 귀하게 급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간식의 질을 높여라. 두 번째, 사료조차 잘 먹는 반려견이 되도록 식습관 개선을 해라. 세 번째, 반려견 교육이나 교정이 절실하다면
그 간식을 절대 헤프게 급여하지 마라. 간식이 귀할수록 그 간식을 통한 교육의 효과는 더 극적으로 높아진다. 자,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면서 반려견을 교육하거나 어떤 심리를 바꾸기 위한 행동 교정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을 하다가 촬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영상은 짧겠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두부 자는 모습, 어제 깎은 두부 발톱, 깔끔하죠? 교육한다고 잠깐 납치당해 있는 덤보. 귀가 크죠? 귀가 커서 덤보라고 합니다.